자연스럽게 진행하지. 지금 저희가 있는 데가 그 캠프페이지라 해서 미군이 이제 1952년부터 2005년까지 주둔했던 지역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은 거의 한쪽으로 이쪽으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건물들은 저쪽 건너편 쪽으로 있었고 한 1200명 정도가 있었으니까 저희가 건물을 따로 진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물탱크 물놀이 공원으로 만들어 놓겠는데 이게 경납고 그다음에 경납고 이렇게 생겼어요? 네, 경납고래 비행기 경납고 공원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100% 공원화를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거의 10년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파트 헬기장이라고 하는데 아파트가 얼마나 있었어요? 이따가 한 30대 정도 있었어요. 아파치가 들어오는 건 월남전이 끝난 이후에 들어왔죠. 훈련 같은 것들도 진행하고 그랬었어요. 여기는 전체가 그 고도 제한이 있었고요. 헬기가 지나가는 길이 있거든요. 이게 북한강을 따라서 저 서울 쪽으로 가게 이게 저 동선이 돼 있거든요. 주로 근화동 주민들, 요 인근 주민들이 집단 소송을 해서 한 집당 뭐 100만 원 정도씩 그 피해 보상을 받는 거로 해서 이겼죠. 이동하면서 그 소리들의 소음들인 거죠. 금액은 적어도 피해가 실제로 증명된 거니까 되게 의미가 있는 받은 거죠. 경우가 많지 않아요. 2007년에 완전히 이제 반환이 되면서 반환되기 전부터 오염조사를 했어요. 우리 국방부에서 이제 받으려니까 오염조사를 했는데 오염된 면적들이 꽤 나오니까 2009년부터 이제 오염정화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2010년을 하다가 추가 오염이 또 발견돼 갖고 2012년에 끝났어요. 2017년에 춘천시로 넘어왔고 춘천시는 이때 반환되면 바로 하려고 시민들 의원 수렴도 했고 단체들하고도 이제 논의를 해서 시민복합공원을 조성하는 걸 했죠. 그러니까 전체가 문화재가 있는 지역이라서 발굴 조사를 하면서 이제 오염이 발견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요 풀이 없는 데는 다 요 1m 50에서 2m 정도를 팠던 거예요. 그때 도로 메꾼 거예요 지금. 발굴이 끝나고 나서. 발굴도 완전히 못 끝났어요. 왜 그러냐면 고려시대는 위에 있고 청동기 더 밑에 있잖아요. 여기까지 판데 여기 유적들이 중요하니까 문화청에서 보존해라 이렇게 돼. 그러니까 밑에 건 확인할 방법이 없죠. 우리가 오염조사를 1차, 2차에 걸쳐서 했는데 1차 조사가 15만 제곱 정도를 했었고 2차 조사가 39만 제곱 정도를 했는데 1차에 정밀조사를 하면서 55군데 그 다음에 2차 조사가 최근에 나왔는데 180군데 정도 대부분 기존의 환경오염 정화 작업을 했던 데가 몰려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21년도 오염 정화 작업을 할 때 완벽하게 되질 않은 거죠. 그 당시 열탈착식이라 해서 열을 가해서 날리는 거예요 기름을. 그리고 토양정작법을 해서 흙을 쭉 밭 갈듯이 갈아놓고 자연적으로 날아가면 또 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년씩 걸리거든요. 잔류된 기름이 소양 1kg당 500mg 미만이면 괜찮단 말이에요. 그때 괜찮다고 했는데 아마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가라앉으면서 몰릴 가능성이 있죠. 이번에 조사할 때 농도가 높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춘천의 사례를 보면 전국의 미군기지들을 오염정화할 때 여기처럼 다 까고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완벽한 정화는 할 수 없어요. 저 뒤쪽으로 쭉 가면 거기에 오일이 한 30여 개 정도 묻혀있던 곳이 거기고요. 오염이 문제가 시작된 곳이 조나무 있는 데 있죠? 주황색나. 네. 네, 맞아요. 오리빌게 다 나온다고 말씀. 무슨 실험을 하고 하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똑같아요. 여기가 네, 여기서 한 네. 1m 50 정도만 내려가면 네. 그 실트층이라서 아주 그 약간 진흙 같은 아주 그래서 어운 흙들이 있는 층이기 때문에 물이 스미질 않아요. 만일에 강변이 아니고 일반적인 그 대지나 산 밑에 같은 데 털을 닦았다 이러면 굉장히 멀리 퍼지죠. 여기는 민간검진단이 구성이 돼서 자체 조사를 한 거예요. 환경부에다 맡기면 해나 마나요 이건. 그냥 그래서 좀 더 많이 나오는 거죠. 이제 춘천시에 어마어마한 갚았어요, 돈 이제. 갚는 중인데 이 과정 중에 이 미군은 뭔가 하나 문제도 인도드리지 않고 그러잖아요. 만일에 다른 지역에 오염 정화를 안 한 지역을 우리가 조사했던 방식으로 한다면 전체 부지가 다 나온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춘천의 사례가 환경부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20군데밖에 못 받은 거잖아요. 120군데가 넘는 데 중에 100군데가 넘는 거를 반환을 받을 때는 적어도 춘천 캠프 페이지 수준을 해서 받아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전국이 마찬가지로 이제 이 미군 기지뿐이 아니라 이제 국방부에 징발된 토지들도 원인행위가 끝나면 소유주한테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근데 원소유주에게 안 돌아가요. 맞아요. 자치단체로 가거든요. 뭐 50년, 60년 피해를 받던 거잖아요. 전쟁 중이니까 미군들이 남의 땅에다 그냥 활주로를 닦아버린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원소유자들이 우리 땅이었을 때 권리 주장을 해야 되는데 60년대까지는 그런 걸 아예 못했죠. 우리나라가. 나중에 조금씩 소유자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미군이 철수했을 때는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 권리가 가야 되는데 그게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전국의 미군 기지가 오염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가 상당히 큰데 아무도 지금 그 얘기를 안 해요. 길이다! 맞아. 평화가 길이다. 예. 아, 근데 거기가 딱 맞아요. 네, 순천이 어떤 사례로 만들어지고 싶다. 기지 반환에 있어서 소음 피해도 아까 마찬가지였고 오염을 정화하는 작업도 춘천에 이런 좋은 모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저희도 들으면서 춘천은 어차피 결국은 반환받는 방식도 있지만 오염조사의 방식이라든가 정화 방식, 이 비용을 받는 거에 있어서 그런 소파 개정을 하지 않으면 국방부가 돈을 낼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런 이런 것들을 결국은 가야 되는데 근데 동두천이나 의정부는 개발을 빨리 하고 싶어서 제대로 운영을 안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근데 의정부 같아요.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 국방부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자, 춘천을 이렇게 해주고 왜 이쪽은 안 했냐 이거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민간검증단을 구성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마을에서 같이 어떤 이야기를 해 나갈까. 근데 기지 폐쇄라는 그 높은 이상의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엇을 묶어 나갈까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나한테 피해가 있지 않을 시에 움직이지 않는 그런 특성에 있어서 우리가 그 이전에 뭘 방지하고 국방비가 올라가고 뭐 무기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은 사실 계속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그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을 그러니까 제주도민이나 시민사회에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잘 안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고립이 되는 것처럼 보이게 느껴지긴 하는데 이것이 활동가들의 어떤 이상적인 언어인지 아니면 실제로 제주도는 계속 군사화로 모습들이 변해가는 것이 맞는데 그런 고민들 질문이 되면서 이 일정들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춘천뿐만 아니라 용산도 마찬가지고 오키나와의 기지도 이제 반환되는 문제에 있어서 기지가 반환되면 다른 지역의 기지로 부대들이 이동하고 군산이나 평택같이 기지가 확장되면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춘천, 그냥 용산, 뭐 군산 이렇게 지역으로만 한정하기에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같이 묶어낼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어떤 전쟁이 앞으로 벌어질지 모르지만 전쟁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기지가 있는 그 제주 지역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가해자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예멘 난민들이 제주에 들어왔을 때 예멘 내전을 실행하는 무기에서 한국이 만든 무기들이 사용됐고 되게 혐오의 그런 목소리들이 높았을 때 그럼 이 연결되는 미묘한 이 관계들을 우리가 어떻게 엮어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 천의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겪어보니까 이렇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너무나 시대적으로 다른 거예요. 기지가 있으면 결국은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논리가 분명히 드러났어요. 지금 그쪽에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나가라 하는 이유는 뭔가 이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것이 실제 효과가 있는 것이냐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가 단지 한미동맹 폐기만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기후위기 우리가 너무 몸에 와 닿아 있는 것과 별개로 국방비가 계속 올라가는 이 현상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문제 의식으로
같이 이제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유학중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데 지금 뭐 워낙 우리가 저 박근혜 탄핵하고 4, 5년이 지났지만 변하는 게 없잖아.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서 워낙 첨예하게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군비 증강을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커지는 거는 저도 맞다고 하고 그건 같이 해야 될 부분이 그런데 뭐 요즘 소위 뭐 MZ 세대라 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변하는 것처럼 이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결국은 우리가 공통의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고민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큰 싸움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지역과의 연대 고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거는 작은 것부터 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키나와에 갔을 때 어두운 어떤 비전이랄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지수가 이렇게 되겠구나. 여기 춘천에 왔을 때 또 그걸 보는 거예요. 미국 이제 떠나게 되면은 남아있는 거는 이제 피폐해진 생태겠죠. 땅이겠죠. 우리가 이 평화운동에 올인하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외톨이가 되는데 활동가들은 그 마을 주민이면서 마을 주민으로서 박탈됐어요. 아침에 백배하고 미사고 인간죄하고 하면은 유쾌해요. 저희들은 어떨 때는 정말 이 짓을 언제까지 할까?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현장에서 이렇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함에도 불구하고 하육하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우선순위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군가는 옳은 일이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사람에게는 돈이 아닌 가치에 대한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기재 정문 앞에서 포진했던 그 장소는 대단히 중요한 장소라고 봐요. 우리가 획득한 장소라고 봐요. 거기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군인들도 우리나라 국민이잖아요. 그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라든지 우리가 지향하는 어떤 그 이상을 그들이 어떤 식으로는 흡수하지 않을까. 미움이 아닌 군사주의 문화에 반항하는 시민이 있다는 것. 성숙한 시민들이 전국적으로 한 사람씩 모이게 된다 그러면은 아마 군사 문화가 이제 결코 우리 국민의 행복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는 걸 누군가는 서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들기도 해요. 하루하루 죽을똥살똥 투쟁하는 그 삶. 이걸 투쟁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세상이 뭐라 해도 세상의 변화는 누군가가 원하는 만큼 아주 조금씩 변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이러니 저희 선생님 얘기하시는데 너무 울컥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내 편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것을 정하고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건데 그게 자본의 논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진행이 안 된다고 사실 그냥 현존하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고 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알리는 것만으로도 설사 우리가 기지를 못 막았고 어떤 앞으로도 그보다 더 나쁜 상황들이나 주변 열강들의 정세에 의해서 우리가 평화를 지키고 싶은 부분을 지키지 못한지라고 할지라도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되는 거고 페이스북에서 강정에서 정착하셔가지고 뭐 농산물을 저기 하신다더니까 제 주변의 사람들은 그냥 믿고 뭐 사자 또는 가보지는 못하더라도 또는 제주도 가서 투쟁은 못할지라도 여행 가서 아는 사람 없어도 아이고 활동가님 계시네 하고 강정마을이라도 들려볼 수 있는 것도 다들 애쓰고 계신 그만큼이 결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길 잃지 않고 힘내서 같이 가요. 2018년 청소년들, 학생들 프란치스코 평화센터 여기 가서 하루 이렇게 지냈었어요. 그때 아침에 문정희 신부님하고 같이 뵙고 저희 학생들이 가니까 너희들이 희망이다. 얼마나 이렇게 격려해 주셨는지. 저는 좋을 것 같고 아까 전에 맨 처음에 그 제안하셨던 어떤 평화의 날이든 이런 것들을 같이 지키면서 하는 것도 만약에 제안하시면 저도 열심히 지켜가겠습니다. 이게
보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내가 무언가를 한번 손이든 발이든 움직여야지 이게 뭐랄까요, 연대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있더라고요. 같이 좀 이렇게 뭐 만들게 된다면 그 지역에서 같이 기억하고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냥 기지가 나가면 강정에는 평화가 오겠다라고 생각을 좀 단순하게 하고 있어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제주 앞바다에 서귀포 앞바다의 바다 생태계도 되게 많이 변했고 어쨌든 기지가 다녀간 그 이후의 현장들 상황들을 춘천에 와서 듣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즐거웠어요.